지금 이 순간 당신은 침대나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평온해 보이죠? 하지만 당신의 뇌 속에서는 아주 위험한 합리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억 원. 그거 모은다고 인생이 바뀌겠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이 넘는데 1억은 그냥 티끌 아니야? 축하합니다. 그 생각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철저하게 파괴할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당신은 지금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1억 원을 단순히 0이 8개 붙은 숫자라고 생각하나요? 틀렸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1억 원은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 계급에서 벗어나 자본가 계급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입장권입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숨만 쉬고 돈을 모아도 이 입장권을 손에 넣는데 평균 8.3년이 걸립니다. 8년하고도 4개월. 당신의 가장 빛나는 청춘을 갈아 넣어야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당신은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8.3년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차피 안 되라며 입장권을 스스로 찢어버리고 그 대가로 욜로와 소확행이라는 달콤한 독약을 선택하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상관없다고요? 천만에요. 당신이 그 입장권을 찢어버린 대가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적인 디스토피아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숫자로 증명된 당신의 끔찍한 미래를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인간의 뇌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부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우리 뇌는 당장 눈앞의 사과 하나를 내일의 사과나무보다 가치 있게 여기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죠. 이를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월급 300만 원을 받자마자 신상 아이폰을 할부로 긁고 오마카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희열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원시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원시 시대가 아닌 복리의 마법과 인플레이션의 저주가 공존하는 21세기 금융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초년생인 당신은 경험이라는 명분 아래 소비를 정당화합니다. 젊을 때 즐겨야지. 늙어서 돈 쓰면 무슨 소용이야.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찰리 먼거는 말했습니다. 첫 10만 달러, 즉 1억 3천만 원을 모으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구간을 넘어서면 돈이 저절로 불어난다. 왜 그럴까요? 0원에서 1억 원까지 가는 구간은 오로지 당신의 생노동과 절약으로만 채워야 하는 중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산이 스스로 증식하는 속도가 거의 0분에 수렴합니다. 당신이 이 고통스러운 중력을 거부하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순간 당신은 두 가지를 잃게 됩니다. 첫째는 종잣돈이고 둘째는 더 무서운 것, 바로 시간입니다. 복리의 그래프를 상상해 보십시오. 초반에는 바닥을 기어가다가 어느 순간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당신이 20대에 1억을 모으는 것을 5년 미루면 60세 시점에서의 자산 차이는 5년치가 아닙니다. 최소 10배 이상의 격차로 벌어집니다. 당신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택시를 타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그 사소한 행위들이 사실은 미래의 당신이 누려야 할 수십억 원의 자산을 실시간으로 소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화폐 가치의 침식입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장기적인 실질 물가 상승률은 우리의 예금 금리를 상회합니다. 당신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모으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이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3%씩 당신의 구매력을 갉아먹습니다. 지금의 1억 원 가치는 10년 뒤 약 7,400만 원, 20년 뒤에는 5,50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즉, 당신이 지금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뒤로 미룬다면 나중에는 뼈가 아니라 장기를 팔아야 할 정도의 노력이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1억을 모으지 못한 당신은 금융 근육을 만들 기회를 영영 잃어버립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은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가계부를 쓰고 금융상품을 분석하는 자본가로서의 태도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 훈련을 거치지 않은 당신은 나중에 로또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받아도 그 돈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로또 1등 당첨자의 70%가 5년 안에 파산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는 늘 500만 원 이하를 맴돌고 카드값은 월급과 함께 스쳐 지나갑니다. 이번 달도 적자네 라는 말이 습관이 되고 뇌는 패배감에 절여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자본주의 게임에서
스스로 영구적 약자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20대와 30대 초반이 삭제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흘러 당신은 30대 중반 혹은 4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실함만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구간에 진입합니다. 여기서부터 잔인한 수학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1억 원이라는 임계점을 넘긴 당신의 동료 A를 봅시다. 그는 이제 72의 법칙이라는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연 7%의 투자 수익률을 가정할 때 71을 7로 나누면 약 10년. 즉, A는 숨만 쉬어도 10년마다 자산이 2배로 복제됩니다. 1억은 2억이 되고 2억은 4억이 됩니다. 그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휴가를 즐기는 동안에도 그의 자본은 24시간 일하며 새끼를 칩니다. 반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0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이 있다면 지하에서 시작하는 셈이죠. 당신이 야근 수당 5만 원을 벌기 위해 상사의 눈치를 보며 밤 10시까지 사무실을 지킬 때 1억 원을 미국 S&P 500 지수 추종 ETF나 우량 배당주에 넣어둔 A는 분기마다 당신의 월급만 한 배당금을 보너스로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주요 증권사의 데이터를 보면 금융자산 1억 원 이상 보유자와 그 미만 보유자의 투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격차는 연평균 4%포인트 이상 벌어집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 우량 자산, 예를 들어 서울 핵심지의 부동산 갭투자나 급락장의 우량주 저가 매수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비용의 선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시드머니가 없습니다. 폭락장이 와서 주식이 박앤세일 기간이 되어도 부동산 경매에 좋은 물건이 나와도 당신은 그저 손가락만 빨며 구경해야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뉴스 댓글창에 분노를 배설하거나 일확천금을 노리고 리딩방 사기에 걸려드는 것뿐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노동의 한계 효용 체감입니다. 30대 후반이 넘어가면 당신의 체력은 급격히 꺾입니다. 밤샘은 불가능하고 병원비 지출은 늘어납니다. 반면 기업이 당신에게 지불하는 임금 상승률은 매년 낮아지죠. 통계청의 임금 근로자 소득 통계를 보면 40대 중반 이후 임금 상승 곡선은 평탄해지거나 오히려 꺾이는 임금 피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자산 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습니다. 짜장면 가격이 5,000원에서 1만 원이 되는 동안 당신의 월급은 그 속도를 절대 따라잡지 못합니다. 1억을 가진 자는 인플레이션을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파도로 즐기지만 1억이 없는 당신은 인플레이션을 생계비 폭등이라는 쓰나미로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이 시점에 이르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들지만 당신과 A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이 생깁니다. 자산 격차는 이미 3억, 5억, 아니 그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앞으로 평생 야근을 하고 주말 알바를 뛰어도 메울 수 없는 구조적 빈곤의 단계입니다. 당신은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실질적인 하층민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계를 좀 더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55세, 그리고 그 이후 당신이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그러나 필연적으로 마주할 미래입니다.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왔거나 이미 은퇴를 강요당한 시점입니다. 당신의 노동 가치는 이제 0분에 수렴합니다. 기업은 더 이상 늙고 비싼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당신을 지켜줄 것은 오로지 젊은 날 모아둔 자산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자산이 없죠. 이때부터 삶은 생활이 아니라 생존투쟁으로 변모합니다. 첫 번째로 마주할 공포는 회복 탄력성의 상실입니다. 1억을 모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산을 잃어도 다시 일어설 방법을 압니다. 돈의 흐름을 알고 소비를 통제하는 근육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생 소비만 해온 당신에게는 재개할 지식도, 습관도, 종잣돈도 없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곧바로 나락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노후 빈곤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예상 수령액표를 보셨습니까? 당신이 성실하게 납부했다 하더라도 월 수령액은 100만 원 남짓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서울의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입니다. 관리비 내고 쌀 사면 끝입니다. 1억을 굴려잡은 소득 시스템을 구축한 이들은 연금에 더해 배당금과 월세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냅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할아버지 최고라는 말을 듣겠죠. 반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60이 넘은 나이에 아픈 무릎을 이끌고 최저시급 알바 자리를 구하러 다녀야 합니다. 경비원, 청소, 택배 상하차,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해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대한민국의 불명예스러운 통계는
바로 준비되지 않은 당신이 채워넣게 될 숫자입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 남의 이야기 같나요? 그들도 30대에는 당신처럼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웃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비참한 것은 존엄성의 상실입니다. 늙으면 몸이 고장납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병은 돈으로 치환됩니다. 건강보험이 된다고 안심하시나요? 비급여 항목, 간병비, 요양원 비용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를 포기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가족관계의 붕괴입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당신은 부양해야 할 쯤이 됩니다. 병원비 문제로 자식들이 다투고 당신을 서로 떠넘기려 하는 모습을 병상에 누워 지켜봐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위선입니다. 빙고는 당신의 인격을 갉아먹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밥값을 낼 돈이 없으니까요. 경조사비가 무서워 연락을 끊게 됩니다. 결국 사회적 고립, 즉 고독이라는 최종 단계에 도달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지 못해 찜통더위와 싸우고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 냉골방에서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떨게 됩니다. 20대 시절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1억 원이라는 숫자가 60대의 당신에게는 생존과 죽음을 가르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절벽이 되어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마주할 100% 확률의 미래입니다. 숨이 턱 막히시나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통계청과 금융기관들이 매년 쏟아내는 보고서 속의 팩트입니다. 당신이 외면했을 뿐이죠. 1억 모은다고 인생이 달라질까? 라는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1억조차 모으지 못한 인생은 반드시 무너진다입니다. 1억 원은 당신을 재벌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거칠고 차가운 자본주의의 바다에서 당신이 익사하지 않게 지켜줄 최소한의 구명조끼이자 더 큰 배로 갈아타기 위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답은 간단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영상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시키는 배달 음식,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결제한 명품 할부, 이번 달도 고생했어 라며 스스로에게 주는 무의미한 보상들. 그것들이 모여 당신의 노후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자르십시오. 가계부를 펴십시오. 그리고 월급의 50%, 아니 70%를 강제로 저축하십시오. 너무 팍팍하지 않냐고요? 8년의 고통을 견뎌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평생 타인의 자본을 증식시켜주는 소모품으로 살다가 버려질 것인지.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당신은 돈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인내심, 자본을 이해하는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기 효능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진짜 무기입니다. 시간이라는 스노우볼은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멍하니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1억이라는 베이스 캠프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10년 뒤, 20년 뒤, 당신이 흘릴 피눈물의 양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에이, 설마 하며 다시 쇼핑 앱을 켠다면? 당신은 이미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확실한 실패를 말이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본주의는, 그리고 시간은, 게으른 당신을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